네, 130번째 수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국은 나무냐 풀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국은 나무죠, 어디까지나. 네, 우리가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떨기나무라고 그러죠. 한자로 쓰면 관목이 되고요. 그 특징은 줄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줄기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러나 키가 그렇게 이 수국의 경우에는 뭐 1m도 채 안 됩니다만 우리가 관목이라 그러면 뭐 한 3m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수국은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여러 군데서 보이기 시작하지요. 정원의 꽃으로 굉장히 사랑받게 되었죠. 아마 장미 다음으로 아마 많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아름답지요. 네. 근데 어쩌다가 수국을 집에다 가서 심었는데 꽃이 피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전해 12월에 너무 꽃이 진 꽃이 너무 어지러워서 12월에 가지치기를 한 경우에는 거의 그 다음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이 수국은 꽃이 시들자 말자 꽃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이미 꽃눈이 언제 만들어진 가지가 다 쳐버리니까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꽃은 뭐 대부분 식물이 그렇습니다만 가지 맨 위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제일 끝으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를 잘라주니까 맨 꼭대기 부분에 있는 그 새로 만든 꽃눈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꽃을 잘 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꽃이 시들자 말자. 7월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7월에 꽃이 시들자 말자 7월 말경에 바로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꽃이 피지 않은 가지는 절대 잘라주면 안 됩니다. 꽃이 핀 가지만 잘라주되 그것도요. 맨 위에 잎이 한 3장 정도 난 고기까지만 잘라줍니다. 그 아래는 그 서장 그 위는 다시 꽃이 필 가능성이 없고요. 그 아래에 이제 꽃눈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꽃이 피지 않은 가지는 꽃눈이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자르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모든 식물들의 꽃은 이렇게 높이 이렇게 벌나비가 잘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서 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꽃이 7월 피고 시들자 말자 바로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수국의 종류에 뭐 나무 수국도 있고 산 수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꽃잎이 산딸나무도 그렇습니다만 꽃잎이 우리가 보이는 꽃잎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꽃받침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벌나비에게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잎이 아닌 게 이렇게 꽃잎처럼 크게 이제 장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장식화다 이렇게 말하죠. 예. 장식화에도 꽃잎은 있습니다. 꽃잎은 있는데 그것은 장식화 안에 이제 작은 꽃을 감싸고 있는 것이 꽃잎인데요. 이 꽃에서는요, 암술이 퇴화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모든 수국의 꽃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말합니다. 네. 그럼 이 진화, 진짜 꽃은 어디 있느냐? 장식화 안에 숨어서 피어 있습니다. 장식화를 들어 올리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식물의 꽃은 이렇게 벌나비가 찾기 쉽도록 이렇게 피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어떻게 장식화를 들어 올려서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들어 올려야 진화 그런 진짜 꽃이 보인다 하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왜 낙엽송은 침뇨 쓰면서 왜 잎을 떨어뜨리냐, 이것도 우리가 답을 못 찾았고요.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시간에 답을 못 찾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볼나비가 그렇게 찾기 어렵도록 그 속에다가 이렇게 감춰주듯이 피었느냐 하는 것도요, 우리가 답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건 2%밖에 안 된다고 하죠. 이게 거의 다, 사실 우리가 좀 답을 말하지만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하고 뭐 이런 거지, 근거의식 말하는 것은 2%밖에 안 된다. 거의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꽃색이, 우리는 청색인데 유럽은 적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소가 안토시아닌인데, 안토시아닌은 적색도 있고 청색도 있는데 어떨 때 청색이 피고 어떨 때 적색이 피는가, 그것은 그 비밀은 토양에 알루미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릅니다. 알루미늄이 많이 있는 곳에는 청색이고요, 적게 있는 곳에는 적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에 따라서 유럽은 적색, 우리는 청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양에는 알루미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알루미늄은 산성 토양에서 녹으나 알칼리성 토양에서 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 토양이므로 청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분에 있는 그 꽃은 적색 꽃을 입어서 이제 사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원에다 갖다 심어 놨더니 청색 꽃이 피었다. 이것은 상인들이 화분에 그 꽃이 이쁜 빨간색으로 피우기 위해서 화분에 알칼리성 흙을 좀 넣어줬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듬해 정원에 심으면 다시 이제 우리의 토양 산성이니까 청색꽃이 피는 겁니다. 네. 심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꽃의 색깔이 변한다. 그럼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 변하는 것도 뭐냐? 예, 그러니까 꽃의 색소 안토시아닌이요, 꽃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청색이었던 색소가 꽃이 산성이 되어가면서 적색을 띱니다. 수국은 일일화니까 24시간 내에 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진청이었던 것이 오후 시간 들무렵엔 적색으로 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지요. 네. 가끔 가다가 수국이 잎과 똑같은 초록색으로 이제 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초록색으로 피는 경우는 엽화병이라 해가지고 병원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상은 초록색 꽃은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수국의 잎은요, 유독물질이라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벌레들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예, 벌레들 먹지 못하도록 초강력 방어물질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 달팽이는 그럼 뭐냐? 그 위에 기어다니는 달팽이는 그럼 그걸 먹을 수 있냐? 아닙니다. 달팽이도 잎을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잎에 생긴 물방울을 마시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